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코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D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해 주고 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이 스코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현재 그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주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 이 메타버스 XR을 기반으로 해서 VR 게임이라든가 또 XR 교육훈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XR 교육훈련 시스템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주로 공급을 하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제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또 국방이라든가 화학, 소방, 치안에 필수적인 다수 인원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대공간 워킹 XR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메타버스 테마가 또 부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도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 동사에게는 기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이후에 상장 초기에 동사의경에 지난 2022년 2월이었죠. 33,000원대로 고점을 해서 줄기차게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이는 이제 신규 상장들의 특성이 이제 초기에 일단 차익 매물들을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 강하고, 그리고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단 기조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동사의교도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동안의 줄기차게 하락세가 계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11월 달에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죠. 5,850원에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11월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동사에게는 그다지 유의미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서서히 물론 저점은 높여왔습니다만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현재 1시간 만에 16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일단 1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때 장중에 20% 넘게 상승하면서 9,150원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일단 동사가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일단 소식들이 동사의 매수를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 세계 특정 XR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XR 소프트웨어와 웨어러블 기기 또 플랫폼 통합에 중점을 둔 여러 기업 간의 전략적 기술적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죠. 또한 단순한 OS 환경이라든가 칩셋, 기능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관계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면서 XR 기술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동사에 일단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 스냅드래곤의 스페이시스 패스파인더 프로그램 합류를 기반으로 해서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 어플리케이션 기반 몰입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양한 국내외 다수 업체의 차세대
혼합 현실 헤드셋에 최적화된 그런 그 XR 경험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MR 또 XR 이런 부분들과 또 이 동사의 경우에 또 이런 그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상승이 시도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일단 내년 초에 동사의 경우에 1월달이죠. 내년 1월달에 그 CES를 앞두고 있는데 이 CES 매년 그 연초만 되면 이제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이 되죠. CES에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VR이라든가 또 AR이라든가 XR이라든가 이런 관련 그 부분의 기술력들이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나름대로 일단 그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 동사는 2025년까지 총 3종의 MR 프로젝트 서비스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에는 메타와 공동 개발한 신작 XR, PVP, FPS, 배틀 스트라이크 러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전작인 모탈 블리츠를 즐겼던 글로벌 팬들의 일단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 모탈 블리츠를 이용한 그 모탈 블리츠 IP를 이용한 모탈 블리츠 컴뱃 아레나를 출시해서 상당히 인기를 모았었고 이번에 또 후속작인 그 스트라이크 러시의 출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동사교는 지난 그 상반기였죠. 6월 달인가에 퀄컴과 체결한 퀄컴 테크놀로지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MR 컨텐츠 개발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글로벌 시장을 혁신한 MR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그 MR, VR, AR, XR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그 1월달에 CES에서 부각이 될 경우에 동사의 경우도 역시나 우호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한번 그동안에 지루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이제 동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좋지를 못하죠. 매출도 아직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마다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죠. 미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상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제대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그런 그 부분만으로는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성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 줄 만큼 적자가 크게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또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동사교는 다만 그 MR 기술의 기초가 되는 VR 기술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게임과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MR 컨텐츠 생태계 확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런 컨텐츠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은 내년도 실적 측면에서 이런 그 적자 축소라든가 어떤 변화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동사 낙폭이 컸던 데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본격적인 그 상승 기조로 전환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반등이 시도되는 과정 정도로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물대를 보면은 13,000원대를 포진을 한 그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13,000원대 이렇게 매물대가 아주 두텁게 12,500원에서 한 13,500원대 아주 두텁게 포진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전 단계에서도 역시나 11,500원에서 12,500원대에서 매물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따라서 동사에게는 일단 뭐 121선 현재 안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은 9,500원에서 만원대 오늘 뭐 9,150원까지 장중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가격까지 회복이 되면은 최소한 이 만원대 200일 이동평을 포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2분의 1 정도는 한 번쯤 매도를 하자. 그리고 연초에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뭐 만원대 올라가면 한번 조정을 받겠죠. 또 따라서 연초에 이제 CES에서
어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MR이라든가 VR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AR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변화가 또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한 번 더 눌림목 조정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11,000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서 본다라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한 번쯤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머지 물량들이 이 가격대까지 눌림목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을지를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줘야 되겠다라는 점을 고려한 채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그 투자자들께서 매수를 해서 아주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 편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일단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모습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세력들의 강력한 매집과 함께 급등 랠리가 임박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겠죠. 부채비는 20%에 불과한 반면에 이번엔 2000%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업황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또한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졌죠. 이런 가운데서 이전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아주 유명한 신사업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또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내년도에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내지 않기나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에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다가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런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을 인수를 했죠. 관계사와 함께 이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30% 정도 가량을 취득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 뭐 이대주로 올라서면서 상당히 그 일단 회사의 결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중국의 그동안 그 전기차 시장의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 왔더라면 앞으로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여타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인도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동사가 이대주로 나섰던 미국의 2차 전지 업체도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와 맞물리면서 동사의 수주 모멘텀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규모 수주의 모멘텀이 현실화되면서 일단 그 실적들도 최대치를 갱신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력들의 매집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보도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고 있죠. 과거의 주가를 보면 일단 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바닥들이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박스권에서 등락들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도 축적을 하면서 아주 심상치 않은 수상한 대량 거래가 소화되고 있죠. 이런 거래량은 박스권에서 흔들어대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소화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한번 물량을 거뒀다가 쭉 떨어뜨려서 일반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주가가 2만원대 있던 2천원대 있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13배나 수직 상승을 했죠. 이런 거래량들의 흐름들을 잘 파가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는 그 사실 그 하단에 제발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면서 이제 정배열 상태로 진입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선 형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상단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세력들이 한번 작정을 하고 날리기 시작을 하면 단연히 가파른 급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좀 비중을 실어서 포트에 편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중은 40~50% 정도로 실어서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종목당 비중을 5%, 10% 가져가면은 계좌의 종목 수만 늘어나고 또 개별적인 관리가 또 쉽지 않은 상태, 또
수익도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는 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핵심 종목들 확실하게 명분을 갖추고 있고 세력들이 바닥권부터 활발하게 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도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이런 종목들로 한 두세 종목 압축을 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동사는 이런 범죄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하고 있죠. 따라서 비중을 실어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7,500원 박스권 하단부터 매수를 하자고 했죠. 이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7,4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가 11,000원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현재는 10,000원대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바지 이제 변동수를 거친 후에 급등 랠리가 좀 임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전히 7,500원 박스권 하단부터 9,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아주 좋은 기회죠. 올해 이제 이 매수 가격대 또 다시 오기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초반만 맞춰주면 8,000원 전으로 맞춰주면 전혀 무리는 없겠죠. 목표 가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22,000원에서 5,6,000원대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물 부담은 그다지 없습니다. 매물 압박들이 크지 않죠. 현재 구간대가 거리가 제일 많이 됐고 이런 그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런 매물들은 충분히 돌파가 되겠죠. 따라서 16,000원대에서는 한번 호흡 조절을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20,000원대 안착을 하면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겠는데 일단 50% 비중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0%를 올리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은 그동안의 손실이 커서 그야말로 원금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세력주를 한번 매수를 바닥부터 해서 급등 랠리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바로 지금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SG경제연구소 항상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도를 잘 맞춰가면서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